여러분, 요즘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요, 아파트에 대한 매물이 실종되고 있습니다. 실종. 옛날에는 매물 건수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은요, 그야말로 완전히 줄었다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예, 그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당장 흑석동에 대한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흑석동에서는요, 매물이 흑석 한강 프로지오 매물입니다. 매매가 148건에서 0건이 되어버렸습니다. 8월 8일 날은 148건이었거든요. 그런데 8월 21일 날은 0건이에요. 전세는 8월 8일 날은 86건이었는데 실질적으로는 2건이 됐고요. 월세는요, 42건이 8월 8일이었는데 실제적으로는 0건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두 가지 원인이. 첫 번째는요, 아니 흑석 한강 프로지오 가구 수가 얼만데 뭐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느냐. 단지의 총 가구 수가 863가구입니다. 여기에서 공공임대 147가구를 제외하면 716가구예요. 716가구. 그런데 매물은 전세나 월세나 다 합쳐서 말입니다. 매물은 254건이에요. 가구 수의 35%에 달합니다. 35%. 아니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매물이? 아무리 그래도 매매나 전세나 월세나 이걸 다 합치니까 가구 수의 35%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한강 프로지오 사는 사람들이 구청에다가 민원을 제기한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느냐고. 다시 말해서요. 쉽게 말하면 매물 정화 작업을 하는 거라고 보죠. 매물 정화 작업. 흑성 한강 센트레빌, 아크로 리버하임 다 똑같습니다. 매물을 줄여달라. 중복 허위 매물을 빼달라 하고 구청에다가 민원을 제기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매물이 많아 보이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에서는 가두리 효과라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두리 효과. 허위 중복 매물이 많아갖고 아니 가구 수는 얼마 안 되는데 왜 매물이 이렇게 많아? 이러면요 가두리 효과 때문에 가격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매물이 적게 올라갈수록 좋아요. 그런데 부동산 입장에서는요 하나의 매물이 나오면 여러 곳에서 동시에 퍼나릅니다. 동시에 퍼날라요. 그런 다음에 매물을 내놓은 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만약에 이거를 계약을 성사를 시킵니다. 그러면 내놓은 곳하고 다른 곳하고 이게 수수료를 반반 나눕니다. 반반 나눕니다. 그런 식으로 되니까 이게 한 군데만 하겠어. 내놓은 곳 말고도 여러 곳에서 똑같은 동은 아니지만 약간 바꿉니다. 똑같은 걸로 해놓으면 뭐라고 하니까 약간 바꿔. 207동에 502호인데요. 이게 이제 매물이 나왔다고 치면 뭐 207동에 501호가 매물이 나왔다 올리는 거죠. 다른 중개사에. 그러면 매물이 그만큼 많아지는 거잖아요. 허위 매물이 되고 가짜 매물이 되면서. 그러나 그들 입장에서는 하나가 되면 수수료를 나눠 먹을 수 있으니까 올리는 거죠. 올리는 거죠. 그래서 8월 8일 날 흑석동 프로지오 같은 경우는 한강 프로지오는 148건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는 0건이었는데. 여기에다가 또 하나 더 붙었죠. 또 하나 더. 이렇게 0건이 됐던 거는요. 중복 허위 매물에 대해서 중개사에게 과태료 500만 원. 이거 정부가 물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나 부동산 114나 다방이나 직방이나 여기에 올리는 인터넷 모바일 매물들 확 줄어드는 거예요. 여기를 모니터링 직접 하니까 말입니다. 결국은 이제는 허위 매물이나 가짜 매물 이런 거 못 올린다는 이야기예요. 못 올린다는 이야기예요. 과태료가 500만 원이면 어떻게 마음대로 올리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가짜 매물, 허위 매물은 이게 올려도 과태료가 500만 원이지만 예를 들어서 이 중개보조원이 올렸다 이러면 더 세요. 부동산 광고를 게재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니까 이제 중개보조원이 매물을 올리는 건 불가능하다. 공인중개사가 직접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런 얘기잖아요. 이거는요 생각보다가 파급효가 굉장히 클 거예요. 왜냐하면 IP에다가 누가 올렸는지 다 쳐다보니까 부동산 감독원이 나오면 이런 걸 바로 쳐다보겠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통제가 심해지고 오히려 이 통제가 국민 통제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도 저는 들거든요. 어쨌든 지금 허위 매물이나 혹은 뭐 가짜 매물을 올리는 것은 무조건 법으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도 보면요. 이게 21일이 어제잖아요. 어제 시행되자마자 이게 인터넷상에서 네이버 부동산만 딱 보더라도요. 매물이 확 줄어들었어요. 부동산 통계업체 아실에 따르면요. 네이버 부동산에서 서울 아파트 매물 10만 873건입니다. 지난 14일에 11만 3,314건이거든요. 그때보다가 12,000여 건. 10%나 감소했어요. 10%나. 물론 동작구 감소폭이 가장 컸고요. 매물 허위 매물 퇴출 운동을 주민들이 직접 하니까요. 흑석동 같은 경우는요. 1,014건에서 196건으로 80.7%나 급감했습니다. 80.7%. 근데 문제는요. 이게 시행이 되면 지금까지는 손품만 팔았으면 되잖아요. 손품만. 인터넷에서 검색해보고 괜찮으면 중개사에 전화해보고 그러면서 많은 소비자가 쉽게 했는데요. 이제는요. 매물 공유 못하거든요. 그러면 중개사가 내놓은 곳에서만 매물을 팔 수가 있어요. 결국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하면 좋은 매물이 나오면 중개사가 안고 있을 거예요. 근처 부동산이 안고 있을 거라고. 그러면서 좋은 사람한테만 딱딱 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손품 갖고 안 된다? 발품을 팔아야 된다. 이제는 움직이지 않으면 아마 사기도 쉽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많아졌어요. 결국 알짜 매물은 전속 매물로 만들어서 그 전속 매물을 실제 내가 가서 보려고 하면 결국은 손품이 아니라 인터넷이 아니라 발품을 팔아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꾸 저는요. 이게 규제 물론 이건 허위 매물이나 가짜 매물 같은 경우는요.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부동산에 자꾸 규제가 들어온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예요. 시장에는 규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 시장은 늘 왜곡되게 돼 있어요. 규제가 워낙 심해지면 시장에 실패가 일어납니다. 시장에 실패가 일어나는 게 우리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서 많이 봤습니다. 근데 민주국가에서 시장경제를 채택한 나라에서는 사실은 거의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부동산 관련돼서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